첫 번째 경기 PAOK 대 풀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오크는 갈라타사라이와 부큐레슈티에 연패했다. 직전 경기에서는 부쿠레슈티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몰아쳤지만 20개 가까운 소나기 슈팅에도 골문을 열지 못했다. 타이손과 데스포도프, 샤로프 등 그리스 리그 최고의 공격 조합이 가동됐기에 아쉬운 패배였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별다른 부상자가 없기에 전력을 다해 나설 것이다. 풀젠 역시 아직 승리가 없다.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는 리드를 잡는 등 3골을 몰아치며 승점을 따냈지만 루도골의 상대로 거둔 무승부는 아쉬웠다. 스파르타와 슬라비아 등 프라하 연고 두 팀과 함께 체코리그 3강을 형성하는 팀이기에 아쉬운 결과다.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이기에 다소 라인을 내린 수비적 운영이 예상된다. 파오크의 승리를 본다. 풀젠은 예멜카와 마코비치 등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몸싸움에 능한 중앙 수비가 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전에 나왔듯이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가 좋은 선수를 제어하는 데는 고전했다. 타이손과 데스포도프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돌파할 파오크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텔아비브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텔아비브는 브라가와 미트월란 상대로 연패했다. 이스라엘 리그에서는 늘 최상위권 순위를 유지 중인 팀이지만 유로파 출발이 좋지 않다. 오베르엠과 페레츠 등 자국 리그 최고의 중원 조합이 있긴 하지만 전성기가 지난 자하비가 에이징커브를 겪는 데다 타비다도 해결하지 못했다. 자국의 전쟁 이슈로 홈구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큰 악재다. 소시에다드는 내심 유로파 우승을 노렸다.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지로나에 밀리며 유로파로 오긴 했지만 언제든 챔스권에서 뛰던 팀이기에 기대할 만했다. 그러나 안떠레흐트전을 패하는 등 이 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고전 중이기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을 노려야 한다. 자카리안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없는 풀핏의 전력이기에 굳이 원정에서도 라인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본다. 텔아비브가 홈으로 치러지는 중립 경기에서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페레츠와 오베르엠 등이 다비다의 뒤에서 공격에 가담할 것인데 투리엔테스와 맨제드의 원정팀 중원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우마르와 웨야사발, 베커의 스리톱이 기회를 노릴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페렌츠바로시 대 오지시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렌츠바로스는 아직 대회 승점이 없다. 헝가리 리그에서는 7경기 6승을 기록하며 1위를 질주 중인데 2패를 당했다. 때문에 홈 경기에서 분위기 반등을 위한 결과가 필요하다. 아부파니와 마이가 등 헝가리 리그 최고의 중원을 내세워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고 라미레즈도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에 임할 것이다. 니스는 직전 경기에서 라치오에 완패했다. 세리에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임했는데 4골을 실점하며 패했다. 그래도 라보르드와 테렘 모피 등 주축 공격진이 빠진 상황에서도 보가와 게상, 무코코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커리어 최고의 출발을 한 은돔벨레가 버티는 중원도 안정감이 있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리그왕의 강호인 니스가 원정이지만 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로사리오와 은돔벨레가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니스가 차선의 결과를 받아들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카라바흐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라바흐는 아직 유로파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토트넘 상대로는 원정에서 수적 우세에도 완패했고 말메 상대로도 패했다. 아제르바이잔 리그의 최강팀이기에 유로파에서도 좋은 성적을 노렸는데 2패를 당했고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야 한다. 그러나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소극적인 운영에 의한 1점이 아닌 3점이 필요하다. 주비르와 주닝요, 안드라데의 스리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아약스는 슬라비아 프라하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러나 체코리그 최강팀 상대로 나선 원정이었고 센터백으로 나선 바스의 퇴장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나쁜 결과는 아니다. 리그에서도 점차 기여를 올리고 있고 2년간 부진했던 모습에서 벗어날 준비를 마쳤다. 닐슨과 베르기스, 피트짐 등이 부상 중이긴 하지만 타이호비치와 디아즈, 빈달 등 공백을 메울 카드는 차고 넘친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카라바흐가 라인을 내리고 잠그기로 나오면 아약스도 공격 전개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홈팀은 2패로 그럴 여유가 없고 공격에 기여를 올려야 한다. 그 점에서 아약스가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다. 공격적으로 나서 수비 라인의 부담이 증가할 카라바흐 상대로 브로비와 아크폼, 고즈 등이 역습을 전개할 아약스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미트윌란 대 위니옹 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트월란은 테라비브 원정을 승리하며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조규성의 부상 아웃으로 인해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프란콜리누의 골이 결정적이었다. 팀 내 부상자가 있기에 다소 고전이 예상됐던 이번 유로파인데 이 경기 1승 1무로 출발이 좋다. 올라프손 키퍼의 안정감 있는 문전방어 외에도 쇠렌센과 디아오, 은바부 등이 수비 라인을 잘 지켜내고 있다. 위니옹은 아직 승리가 없다. 페네르바체 원정에서는 선전했지만 한 골 차로 패했고 보데글림 상대로도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벨기에 리그의 강호로 꾸준하게 유럽 대항전에 나서는 최근이었는데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다. 이바노비치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미트월란의 승리를 본다. 위니옹은 3년간 리그 성적을 내며 유럽 대항전에 출전 중이지만 매 시즌 가장 잘한 선수가 상위리그 팀으로 떠났다. 사익스와 로드리게스 등이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 확실하게 결과를 낼 라인업은 아니다. 프랑콜리노와 쿠우타가 경기 내내 공격적인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미트월란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베티스 대 코펜하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첫 경기 원정 경기에서 레기아에 패했다. 라리가 강으로서 늘 5위권 경쟁을 하는 팀이기에 이번 시즌도 유럽 대항전에 나섰는데 레기아의 일격을 당했다. 어매치 기간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나섰던 로셀소가 부상을 당했기에 이번 경기에 빠진다. 기존 부상자인 이스코와 카르발류에 이어 중앙의 전력 누수가 크다. 코펜하겐은 야기엘로나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내심 8강 이상 진출을 바란 이번 시즌인데 당연히 잡을 것으로 생각한 팀에 패했다. 그로 인해 출발이 어려워졌고 이번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야 한다. 강팀 상대로 무리한 운영보다는 클라이손을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상대와 맞설 것이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한 로셀소의 결장은 분명 부담이다. 그러나 포르날스와 루이바를 비롯해 에잘조우리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홈의 이점도 누릴 베티스가 승리하고 유로파 첫 승을 신고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